웨비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웨비나는 조선일보가 주최합니다. 네, 오늘의 그 웨비나 제목은 미중 관계를 통해 본 글로벌 경제 전망입니다. 네, 여러분들 모두 다 잘 알고 계시다시피 네, 2023년에 그 지금 현재 경제 성장이 이제 조금 둔화될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뭐 인플레이션 상승들, 뭐 여러 가지 지정학적인 그 여러 가지 갈등들, 그리고 이제 그 감소된 투자 교역 등등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세계 경제 성장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지금 현재 이러한 많은 요소들이 그 경제 성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그것과 관련된 내용을 논의해보고 세계 경제 전망과 관련된 인사이트를 얻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웨비나를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 먼저 웨비나를 함께 해주실 패널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일 먼저 저희 KEI 한미경제연구소 부소장 마크토콜라 부소장님 모셨습니다.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와 함께 해주시는 분 주중 미국 상공회의소 마이클 하트 회장님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CKGSB 장강경영대학원 리웨이 교수님도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 성태윤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럼 오늘 여러분들께 이제 일반적인 그 공통 질문을 드리면서 한번 시작해 볼까 하는데요. 그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세계 경제와 관련된 내용을 이제 진행을 하다 보니 저희 그 패널분들께 시작하는 인사말, 저희 키노트를 부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각 패널분들 모두 한 분씩 발표를 해주실 거고요. 약 5분간 발표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5분 정도의 시간을 할애해서 먼저 저희 시작 키노트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리웨이 교수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네, 저희 이제 코로나 그 오프닝으로부터 그 중국 경제 회복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네, 제 발표 자료가 혹시 지금 보이시나요? 제 발표 자료를 공유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발표 자료를 이렇게 띄워두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부탁드립니다. 네, 보시다시피 네, 저희가 글로벌 포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코로나 이후 팬데믹 이후에 중국 경제를 이제 재개하면서 이 기회를 빌어서 그 이제 중국 학생들 그리고 중국에 있는 많은 기업인들이 이제 중국을 오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글로벌 포럼을 주최를 하게 되었고요. 네, 저희 그 연구 조사에 따르면 네, 저희가 이제 민간 그 기업들, 이제 저희 동문들을 조사를 했는데요. 네, 저희 그 지수를 그 작년 연말까지 지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특히 연말에 굉장히 큰 성장을 보실 수가 있죠. 2022년 말까지의 지수를 보시면 굉장히 활발하게 그 약 2달간 굉장히 경기가 살아나는 걸 볼 수 있으십니다. 네, 저희가 특히 이런 매출 그리고 수익에 있어서도 굉장히 급성장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정말 그 역사적인 이제 평균 수치를 웃도는 그 지수이고요. 네, 보시다시피 네, 저희 물가 지수 역시도 회복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저희가 그 추세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네, 지금 보시면 이제 중국과 관련된 지수입니다. 네, 이제 많은 그 사람들이 이제 국가들이 이제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우려를 하고 있지만 저희가 아직까지는 이제 물가 상승과 관련된 많은 위험을 보고 있지는 못합니다. 이제 중국의 상황을 보여주는 지수이고요. 이제 회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거시경제 측면에 있어서 이제 다음 그 회복을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고용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투자도 동일합니다.
네, 이제 저희가 이제 기대했던 바와 같이 이제 회복이 계속 이제 상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고용 상황도 개선이 굉장히 극적으로 앞으로 몇 달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제 갓 졸업한 대학생들도 굉장히 좋은 그 유리한 취업 조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소비자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 결과 네, IMF에서 이런 그 성장률, 중국과 이제 글로벌 성장률을 상승 조정했습니다. 네, 보시다시피 여기 화살표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죠. 네, IMF가 이제 신흥시장을 조사한 것인데요. 2023년 그 이후를 보시면 중국이 계속해서 2023년부터 2024년까지 계속해서 성장성을 보여줄 거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러한 그 중국의 경제 회복이 네, 다른 국가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제 긍정적인 영향일지 부정적인 영향일 것인지를 저희가 살펴봤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저희가 기대한 효과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계속해서 전 세계 공급망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여러 가지 그 물류 수송, 그리고 이제 중국 내에서 이제 픽업도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특히 이제 연말까지도 계속해서 활발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영향이 어떻게 나타날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 장표입니다. 저희가 이제 교역 그 규모를 살펴봤을 때 이제 올해 그 교역 규모가 아니라 이제 그 관광 산업 분야를 보면 올해 초부터 이제 중국 관광객이 영향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관광객이 크게 늘어난 걸 볼 수 있었는데요. 이제 홍콩, 대만, 싱가포르 등등 굉장히 많은 중국 사람들이 이제 그 인근 국가로 이제 관광을 가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그 관광객들의 규모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것도 하나의 특징입니다. 이런 중국 경제 재개, 그리고 이제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하겠지만, 이제 이것이 이제 그 원자재 코모디티 그 여러 가지 상품의 가격을 올릴 것이다. 이제 극적으로 올라갈 것이다라는 전망도 있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지만 동시에 사실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있죠. 이런 그 화폐 정책을 이제 긴축 화폐 정책을 펼치는 것이 약간 우려스럽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것이 가지는 영향이 굉장히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죠. 네, 저희가 관측한 바로는 그렇고요. 네, 지금 이 표에서도 보시다시피 네, 빨간색이 중국을 나타내고 있는 표입니다. 네, 특히 이제 그 글로벌 그 신흥 국가에 있어서 이제 글로벌 그 재무 지표 또는 이제 정책과 관련된 긴축 정책이 미치는 영향들입니다. 이제 상황들을 볼 수 있었는데요. 특히나 이제 저희가 역사적으로 보지 못했던 신흥 시장에 있어서 리스크가 올라갈 것이다 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 2024년은 어느 정도 낙관적인 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는 둔화될 것입니다. 2023년에 말이죠. 하지만 중국의 회복 그리고 이제 그 경제 리오프닝이 성장을 더해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스인플레이션과 관련돼서 어느 정도 그 복잡한 양상들이 나타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중국의 상황이
네, 많은 그 전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서 이만 말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굉장히 멋진 그 발표였습니다. 네, 이제 전체적인 그 경제 지형을 잘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올해 전망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저희가 잘 살펴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저희가 그 마크 토콜라 부소장님께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그 워싱턴 DC에 소재하고 있는 한미경제연구소의 부소장님이시죠? 약 5분간 키노트 발표 부탁드립니다. Okay, thank you very much. And thank 네, you for inviting me to join 감사합니다. this. 그리고 제일 먼저 저를 초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리웨이 교수님이 굉장히 통합적인 발표를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중국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코로나와 관련된 이제 사항들이 많이 그 회복되고 있고 경제와 관련된 내용도 해주셨죠. 네, 일반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긍정적인 소식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신중해야 되죠. 아직 모르는 것들이 많습니다. 아직 이제 코로나가 이제 중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컨트롤이 되었는지, 얼마나 심각했는지 아직 모르는 것들이 많이 있죠. 네, 그리고 이제 그 한국 내에 이런 여러 가지 하우징, 여러 가지 그 미래 그 성장과 관련된 요소들, 그리고 인구 통계학적 요소들, 이러한 것들이 미래 성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지만 못한 게 많습니다. 네, 특히나 0.5 그리고 이제 0.4%의 성장은 굉장히 그 광범위합니다. 네, 미국 경제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플레이션이 미국 내에서 하강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는 6.41% 정도죠. 하지만 여전히 높은 수치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주택 가격, 이제 소매자 가격들 이러한 것들이 아직 다 진정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긴축 정책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올해 말까지 그 인플레이션을 그 목표치까지 감축하는 걸 계속 진행을 할 것입니다. 네, 계속해서 이제 긴축 정책을 펼쳐 나가겠죠. 네, 이제 전체적인 3.5% 이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인플레이션 상황이 펼쳐질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페드가 계속해서 긴축 정책을 그 펼치면서도 이제 다른 곳에서도 3.4% 정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것이 이제 실업률인데요. 3.4%. 아니, 채용률 저희가 이제 기대한 것보다 좀 낮죠. 그래서 이제 포스트 코로나의 경제가 네, 어떻게 이제 클래식 모델로는 저희가 설명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계속해서 금리를 올려가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 좀 뒤처지는 결과를 얻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5% 또는 5%가 조금 넘는 수치에 이제 도달을 한다면 그것은 이제 평균 이하가 될 것입니다. 네, 미국 금리율 5.72% 정도였던 그 평균 이하로 내려가는 그때를 목표로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이제 금리가 완전히 높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네, 미국 성장 같은 경우는 2023년에 그렇게 활발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1.5%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 희망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경제학자들이 2024년이 훨씬 더 강한 경제를 보여줄 것이다라고 이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경제는 네, 이제 중국이 이제 최근에 그 계속해서 성장을 하면서 앞으로 좀 낙관적인 전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경제 그 침체가 일어나지는 않겠지만 하지만 일어난다 하더라도 굉장히 낮게 나타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 세계적인 경제 상황을 봤을 때 사실 저희가 예측하기 힘든 면이 있습니다. 아직도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전 세계 식자재 그 이런 식품 시장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이것도 이제 인플레이션을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기적인 이제 코로나의 영향도 그 어떤 국가에서도 저희가 쉽게 단언할 수가 없습니다. 네, 저희가 전망을 한다기보다는 아직까지 많은 바람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래의 경제를 확실하게 예측하는 건 힘들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제 얘기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고요. 네, 저희가 중미 관계 그리고 EU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그 질문과 해서 이어서 나중에 추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멋진 인사이트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 미국 경제 그리고 그거 현재 상황의 여러 가지 영향들, 미국 경제 상황의 영향이 그 세계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잘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네, 주중 미국 상공회의소 마이클 하트 회장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5분 동안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역시도 웨비나에 초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4가지 분야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네, 중국과의 관련된 여러 가지 역사. 그리고 이제 중국이 1990년부터 2000년까지 어떻게 이렇게 강국이 되었을지. 그리고 이제 코비드 제로. 그리고 미중 관계, 그리고 이제 중국 내의 비즈니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유념을 하셔야 될 게 중국이 특히나 이제 외국 기업들에게 이런 그 강력한 국가가 되고 매력적인 국가가 된 이유는 이제 국가 차원의 여러 가지 그 개발존 그리고 특히나 이런 그 비즈니스를 위한 생태계가 강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FDI에 굉장히 많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고용을 창출하고 그리고 이제 세 이익을 창출하는 기업들에게 많은 그 매력적인 국가이기 때문에 그 외국에 있어서도 굉장히 매력적인 국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분명한 공급망, 항만, 여러 가지 로지스틱들을 굉장히 강력하게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국이 강한 국가이기도 예측 가능한 국가라고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인도나 이제 동남아가 중국을 대체할 수 있다라고 말은 하고는 있지만, 근데 중국처럼 효율적으로 잘할 수 있을까라는 것에는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코비드 제로, 이제 코로나 제로가 이러한 그 갑작스러운 불확실성을 굉장히 잘 균형을 맞춰 주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셧다운이나 뭐 락다운 등등 저희가 뭐 다음 날 하루 셧다운을 할지 뭐 그 다음에 몇 주간 재개를 할지 이런 것들을 잘 밸런스를 해줬죠. 2022년 그 4월에서 5월 상해가 2달 정도 락다운을 했습니다. 그 당시 모든 이제 공급망이 끊겼는데요. 네, 특히나 이제 북부 지역에 있는 그 공장들이 생산을 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상해에서 물자가 수송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북쪽 중국에서도 이제 그 효역 수출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것이 전 세계적인 공급망의 락다운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봤을 때 저희가 굉장히 잘 이해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5년, 10년, 심지어 이제 20년간 중국에서 제조업을 잘 해왔구나라는 걸 잘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국도 많은 좌절, 이제 당혹감이 있었습니다. 중국이 그 굉장히 더 큰 역할, 이제 공급망과 관련된 큰 역할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중국이 많은 의존도를 가지고 있었구나라는 걸 잘 깨달았고 그런 사실 때문에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코로나를 극복을 하고 이제 중국이 그 리오프닝 재개를 했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곧 회복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저희가 그 공급이 부족한 부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그 물자 수송들도 이제 제한이 되어 있고 비용이 비싼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그 리더십의 그 부재였는데요. 이제는 그 글로벌 CEO들이 이제 방문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미국, 유럽 등등과 해서 여전히 많은 그 난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FDI 그리고 이제 저희 주중 미국 상공회의소를 통해서 어떻게 외국 그 기업들을 다시 유치할 수 있을까 많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좋은 소식들을 전해드리고요. 네, 중국에 대한 그 의존도가
높았기 때문에 이제 코로나 제로 등으로 저희가 알 수 있었던 건 이러한 그 부정적인 소식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매년 그 서베이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하고 있다. 특히나 이제 미국과 중국의 이제 관계가 이제 비즈니스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우려를 하고 있다라는 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미중 관계가 그 이제 미국 기업에 근무를 하는 사람들에 있어서도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이제 중국에서 그 비즈니스를 하는 미국 기업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블링컨 그 장관이 그 2월에 그 중국에 방문하는 것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그 사람들이 그 지난 그 지금 현재 미넨에서 진행되고 있는 국제 행사에서 회담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왕이 그 외교부 장관과 이제 블링컨이 이제 회담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것들로 저희가 조금 더 이제 기대를 하고 있고요. 이제 중국 내 이제 정치 상황도 미국 기업들이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새로운 그 정치 상황이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 이제 기조연설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질문을 통해 더 많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멋진 그 발표 감사드립니다. 지금 현재 그 세계 경제 상황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중국과 관련된 내용 잘 들었습니다. 네, 여러분들께 공통으로 드릴 질문이 있는데요. 그 전에 그 방금 말씀해주신 키노트를 바탕으로 이제 방금 생각난 즉석 질문들이 있습니다. 네, 제일 먼저 마크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네, 그 미국의 통화 정책과 관련된 내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인플레이션 비율이 이제 하락하긴 했지만 여전히 인플레이션은 존재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전망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미국 그 금리 상황이 어떻게 될까요? 뭐 조금 더 세부적으로 그 미국 금리와 관련된 전망 부탁드립니다. 네, 한번 네 이제 페드가 이제 곧 이제 결정을 해서 말을 해주겠지만 한번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금 4.5, 4.75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역사적인 그 금리보다는 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페드가 이제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좀 상당히 그 고려를 했습니다. 네, 최근 이제 미국 인플레이션이 높죠. 지금 이제 6.4% 정도입니다. 하지만 페드에서는 아직 그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았다. 네, 4% 이하로 내려가야 하는데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그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입니다. 네, 인플레이션이 그 실제로 그 삶에 영향을 미치는 그 인플레이션 내려가고 있습니다. 뭐 그 가스값이나 뭐 유류비 여러 가지 식품값들도 조금씩 내려가고 있지만 그 주택 시장의 영향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올해 그 금리가 조금은 그 오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가장 높은 게 이제 5%에서 이제 5.1% 정도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 금리의 영향은 어떻게 될까요? 네, 특히나 한국 또는 이제 다른 세계 경제에 그 미국의 금리 인상의 영향이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뭐 다른 그 영향들이 있겠지만, 네, 한국에 대한 영향 그리고 이제 다른 세계 경제에 대한 영향은 어떨지 의견이 있으실까요? 네, 이제 클래식한 그 경제적인 그 답변이 있죠. 네, 이제 금리가 높으면 이제 달러가 강해질 것입니다. 이제 수출이 조금 더 올라갈 것이고, 그리고 이제 미국 내에서의 그 비용이 내려갈 것입니다. 이게 그냥 그 클래식한 답변이죠. 공급망 이런 것에도 영향을 미치겠지만 사실 그 예전처럼 이렇게 많은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이 어느 정도 신용도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 미국 경제가 잘하면 다른 그 경제들도 잘한다라는 그런 그 심리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높은 금리가
I see as being a confidence builder in the consumer economy. 올라가고 그 소비자 경제에 있어서 조금 더 많은 그 신뢰도 컨피던스를 쌓아가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리오이 교수님의 그 발표를 들으면서 생각을 했는데요. 미국 기술 정책, 그 중국에 대한 미국 기술 정책에 대한 영향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그 미중 관계, 그리고 이제 서로 기술과 관련된 정책들에 대한 영향, 그리고 이것이 이제 전 세계 경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경제학자의 관점에서 사실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죠. 특히 이제 최근 이런 그 미국과 중국 간의 이런 적대적인 관계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특히나 기술과 관련해서 그런데요. 중국에 대한 영향은 굉장히 상당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미국과 다른 국가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기술을 공급망에 있어서도 긴밀하게 살펴보고 있고요. 교역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전 세계 글로벌 공급망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고요. 많은 사례들을 살펴보면 글로벌 이제 공급망들이 이제 새로 구성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이 이제 반도체 공장을 어디에 건설을 하느냐 등등, 그리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느냐, 이런 많은 경험들과 관련된 내용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많은 그 기술 기업들이 이런 그 관계나 이런 정책들로 인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마찬가지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러한 지금 현재 그 기술 정책, 그리고 미중 관계는 단기적으로도 장기적으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양국의 정상이 함께 모여서 앉아서 이제 이러한 해결책을 도모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가 앞으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그 예측을 하지 못하지만 많은 그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 결과에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다른 질문을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중 관계에 관련해서 특히나 이제 기술 정책과 관련된 미중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중국 경제 리오프닝과 관련해서도 큰 그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교역, 내수, 그리고 이제 소비 증가 등등과 관련 많은 요인들이 있을 텐데요. 중국 경제 리오프닝이 세계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까요? 긍정적인 영향이라 하더라도 제한적인 영향일까요? 네, 관점 부탁드립니다. 예, 다른 그 패널 분들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세 가지의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교역 채널인데요. 네, 저희가 이제 교역 채널도 이제 재개를 했습니다. 네, 이제 코로나 정책으로 인해서 부족했던 저희가 이제 끊겼던 공급망이 다시 이제 재개되면서 안정화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예전보다 중국을 오가는 게 훨씬 더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마이클 회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신 것처럼 더 많은 기업인들이 중국을 그리고 미국을 오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한 상황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마찰 없이 많은 그 비즈니스 활동들이 이제 재개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환경들도 이제 태국에서도 그 많은 국가에서도 많은 것들이 이제 그 회복을 빠르게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두 번째였고요. 중국 경제가 교역, 상품, 네, 이렇게 하락했던 이제 그 글로벌 전 세계 수요를 끌어올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중국 이웃 국가들 에 따라 다르겠지만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뭐 유가 그리고 이제 상품가들도 어느 정도 상승은 하겠지만 이러한 것들을 저희가 아직까지는 보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과 관련된 많은 요인들이 있고요. 중국 주택 가격이 여전히 약한 그 수준이고 그래서 많은 그 중국 경제의 그 회복 그리고 이제 치료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회복이 저희가 예전처럼 그 강하게 나타나지는 않더라도 빠르게 나타나지는 않더라도 저희가 그 코로나를 그 효과적으로 통제를 하고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 다른 패널들처럼 많은 요소들 저희가 예측하지 못한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더 시간은 오래 걸릴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그 기업들이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영향을 받았던 기업들이 여전히 많은 고통을 받고 힘든 시간을 겪으면서 회복을 빠르게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뭐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저희는 결국 경제가 회복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네, 2년에서 3년, 잃어버린 2, 3년을 회복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이클님. 네, 리웨이 교수님께 했던 질문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그 기술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이러한 것이 세계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Which policies specifically? 네, 특히 어떤 정책 말씀하신 거죠? 네, Okay. 기술 So 정책. that's gotta be the 알겠습니다. hardest question 네, of all 가장 of them. 어려운 질문이 아닐까 생각을 The 하는데요. US government continues to say 미국 that they do 정부가 want US businesses 계속해서 to trade 미국 with China, 비즈니스 but 그리고 one 특히 area 중국과 that they're very 교역을 concerned 하는 그 about is 미국 비즈니스 technology. So 특히나 이제 anything that 기술 touches on 관련된 national 기업들에 있어서 security, 많은 그 they 기업들이 don't 있습니다. want 왜냐하면 US 국가 companies 그 selling to China. 안보와도 And 이제 the way 관련이 it was 있기 phrased to me by 때문이라고 at least 생각하기 one 때문이죠. diplomat was the US government doesn't want US 미국 companies selling 그 anything to China 기업이 그 that ends up 무엇도 targeting 중국에 US 판매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라고까지 말을 military 했습니다. equipment. 뭐 So 여러 가지 그 there's 방위 dual 산업과 use chips. So this 관련된 national security 제품들, question 그러니까 continues 칩과 to come up. 관련돼서도 It's a very 마찬가지죠. difficult one because 네, of course 이것은 굉장히 technology plays a 어려운 role in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everything. 있습니다. 왜냐하면 You know, 기술과 one example, 관련되지 China 않은 것이 없기 continues to be 때문이죠. one of the 왜냐하면 world 하나 예를 leaders in 들어보면 이제 electric vehicles, and of 중국이 course, 뭐 이제 chips EV and 전기차 technology 그리고 very 여러 relevant 가지에 for 있어서 선도국가인데 electric 관련된 vehicles. So 많은 이제 반도체 this is an 등등 area 기술이 where national 있습니다. security and new 여기에서 이제 그 technology 국가 comes together. 안보 You know, a 그리고 이제 couple 새로운 others 그 would be 신기술이 이제 around 결합되는 AI. 것이죠. And AI도 so, this is just a 마찬가지고 really, really a difficult piece. 많은 I 분야와 will say 관련이 있기 that,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I don't 분야입니다. have any 그래서 inside information, 사실 but 저는 뭐 this 인사이트나 뭐 surveillance 정보는 balloon 알고 that 있지 just came 못하지만 down, 뭐 I 최근에 이제 believe 정찰 probably, 그 anything 풍선을 that 저희가 any chips that 격추했던 came 적도 out of 있었고 that balloon that were 그 from the US or 풍선에서 US 나온 게 producers or dual 반도체가 혹시나 이제 use 미국 chips probably gonna 생산이라면 lead to more restrictions on 더 US 많은 제한이 technology 있지 않을까 생각을 linked to 합니다. China. So this is a space to really, really watch. 네, 그래서 저희가 예의주시해야 되는 그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가장 큰 리스크는 무엇일까요? 네, 다시 마이클 그 회장님께 질문을 드리는데요.
네, 중국 경제에 있어서 가장 큰 리스크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Yeah, so some of the other speakers have touched on a few 네, of the 다른 그 Chinese 패널 challenges. 분들께서도 Number one 말씀을 is there's a 하셨는데 demographic issue. 제일 So 먼저는 China 이제 그 has a 인구 rapidly 통계학적 aging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population. 있습니다. 네, 급속한 And 고령화를 there's 겪고 있는 some real 국가이기도 concerns there 하고요. about the increase of 그리고 healthcare cost on the overall 이런 그 economy and how 보건과 that 관련된 weighs down 비용이 증가하는 것에 있어서도 consumer 많은 그 spending. 우려를 Because 가지고 consumer spending is 있습니다. where 특히나 even 이제 President 소비자 Xi 그 says he 지출 wants the economy to 네, 하락할 때 go. 말이죠. 그리고 Currently 이제 그 it's focused on 저희가 production. Another 생산과 question 관련해서 이제 is 소비자 그 the housing market. It's 소비자들의 estimated, I 소비에 think, 그 Chinese have something like 집중하고 있습니다. 70% of their net wealth in housing, and 그리고 that is 여러 something 가지 China 그 has been 주택과 addicted to. 관련된 이제 순가치 이런 것 주택에서도 많은 집중을 하고 are 있습니다. increasingly playing in the financial services market. So 많은 slowly 그 over time, the 재무 financial services market has been 시장들도 opening up, and so 이제 there's probably 천천히 nothing 그 better 많은 for 금융 China 서비스를 in the 제공하는 housing 그 market 기업들이 than 이제 for 그 other 리오프닝을 할 alternative 예정인데요. investments to be available. You know, 네, if 그래서 China had 이러한 the 것들이 이제 중국이 robust 재개할 때 이제 대체 stock 투자들이 market or 필요할 mutual 것입니다. fund 뭐 market or 주식이나 bond 뮤추얼 market that 펀드나 other 뭐 펀드 countries 등 have. It wouldn't 뭐 rely so 다른 much 국가들 on the housing market. 가지고 And so 있는 I 것. think that over 네, time, 주택과 관련해서도 if the financial 마찬가지죠. services 그래서 market 시간이 develops 지날수록 more, 이런 넷 that will actually 서비스 그 take pressure 시장이 off of real estate and housing. But that's 더 a big 많은 그 challenge, 압력을 이제 부동산에 along with 가하지 that to 않을까 come.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The other one 저희가 is just 앞으로 the Chinese 극복을 해야 될 consumer. 챌린지 중에 I 하나라고 think 생각을 the 하고 world 있습니다. awaits the reawakening of the Chinese consumer. 그리고 It was mentioned a 중국 little bit before, 소비자들과 but Chinese consumers are really 관련해서도 important 저희가 to 생각을 global 해봐야 tourism, 됩니다. global 특히나 retail 이제 글로벌 spending. We need to get 관광, Chinese consumers 리테일에 traveling 있어서 again, 중국 소비자들이 and we 굉장히 need to get 중요하죠. them 이제 spending 다시 at home 관광을 재기를 as well. 했습니다. And the 그래서 last 많은 piece, 소비를 할 you know, 것이라고 I said 생각하고 earlier, 있고요. there's a big question 마지막으로는 after 그 the 질문이 April, 있죠. May 굉장히 큰 lockdown in 물음표를 Shanghai 가지고 last year. 있는데 There's a 네, big question 특히나 about 저희가 했던 how 락다운에 reliant 대한 companies 영향입니다. are on China 그랬을 for 때 its 그 많은 manufacturing base and 기업들 for 이제 its supply 제조 chain. 등등 뭐 이제 The short 공급망에 answer 중국을 is, 의존했던 you know, 기업들이 although 어떻게 될 people don't 것인가에 want to be reliant 대한 on China, 물음표입니다. there is no place else in the 단기적으로는 world, no place 사실 이제 else in 중국에 의존을 했던 기업들이 이제 다른 그 기업 네, 잠시 이제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이제 리웨이 교수님께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이클 회장님께서 이제 부동산과 관련된 그리고 이제 소비에 관련된 내용도 다루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이제 인구 통계학적 변화 또는 이제 리스크 팩터로 이제 작용을 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럼 교수님께서는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관리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아니면 마찬가지로 리스크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리고 또는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의견 부탁드립니다. 네, 그 두 가지 이슈 하나는 이제 인구 통계학적 문제, 인구적인 문제 그리고 하나는 이제 그 주택, 이제 부동산과 관련된 내용이죠. 이제 장기적으로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뭐 바로 뭐 출생률을 높일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네, 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몇 세대가 걸릴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구적인 문제 같은 경우는 중국의 예금 그리고 행동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단기, 장기 영향을 모두 미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융 서비스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텐데요. 이 미국 소비를 저희가 예측하기 굉장히 중요한 지수죠. 그래서 더 이제 발전된 그 활발한 그 금융 서비스를 국가적으로 구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이런 그 예금 그리고 이제 소비 리소스 등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저희가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아직까지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그 금융 서비스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결과를 생각하고 노력을 해야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중국 정부도 여러 가지 연금 시스템 등을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네, 그것에 대한 파급 효과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부동산, 그 주택 시장도 또 다른 이슈죠.
특히나 주택 같은 경우는 뭐 투자의 요인이죠. 그래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그 인구 그 비율이 높은 이유입니다. 하지만 이렇기 때문에 이제 부동산 버블 또는 이제 수요가 굉장히 높은 것을 잘 보여주는 이제 사례이기도 하고요. 또한 이렇기 때문에 상황이 조금 더 그 경제적인 관점에 있어서 조금 더 흥미로워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책적인 측면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정책을 조금 더 이런 그 주택 가격을 잡기 위한 정책을 내놓으면서도 사람들이 이제 부동산 시장에서 등을 돌리는 것은 원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 부동산 시장에 소비를 하길 바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이제 자산 등 이제 가격 하락 등등을 모두 다 복잡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분야입니다. 네, 그 어느 그 정상이라도 이러한 그 힘든 그 상황에 놓이고 싶지 않을 텐데요. 중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서로 이제 그 가치가 상충되는 상황에 많이 놓이고 있습니다. 성장적인 전망에 있어서 저희가 많은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경제가 굉장히 흥미롭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연구하기에도 굉장히 흥미로운 그 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인구 통계학적인 문제 그리고 장기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단기적인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회복과 관련돼서 말이죠. 네, 중국 경제가 소비 그리고 이제 투자에 있어서 단기적인 회복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소비 그리고 이제 투자 활동들이 회복이 그 경제 그 세계 경제를 지원하기에 충분할까요? 중국 투자 소비의 그 회복이 그 세계 경제를 회복시킬 만큼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떠한 뭐 에너지 가격이나 여전히 인플레이션의 압박을 받고 있는 그 분야의 가격에 있어서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요? 중국의 회복이 전 세계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다시 한번 리웨이 교수님께 질문 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중국이 그 세계 경제의 가격을 안정화시키는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 중국의 그 수출이 상당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이제 낮은 가격을 제공을 했고 굉장히 달러 그 가격에 있어서도 역사적으로 안정된 가격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 가격 유지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코로나로 인한 그 락다운 그리고 이제 교역의 중지 등등이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그 세계 물가 인플레이션에도 영향을 미쳤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 그 긴축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특히나 이런 긴축 정책이나 이러한 것을 너무 그 오랫동안 장기간으로 하거나 너무 세게 하는 것에 대해서 세계 경제들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지정학적인 긴장 상태로 인해서 그 빠르게 그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런 그 긴축 통화 정책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고 더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계 경제를 둔화시키는 영향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계 그 경제에 있어서 이제 중국 경제 리오프닝이 영향을 당연히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조기 영향도 이미 목도를 했고요. 그리고 더 많은 영향을 2023년, 2024년에는 적어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속해서 더 큰 그 역할을 세계 경제에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다른 국가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특히나 이제 교역 그리고 이제 관광 그리고 그 이런 상품 가격에 대한 연결고리가 깊었던 국가들과는 더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고요. 이것을 네, 중국이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시장이면서 계속해서 좋은 그 제조 베이스 국가로 활동하면서 계속해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는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앞으로도 계속 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제 마크 부소장님께 좀 일반적인 질문 하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전 세계 경제에 있어서 특히 2023년에 있어서 세계 경제의 가장 큰 그 리스크 위험 요인은 무엇일까요? China is undoubtedly very important. 네, 중국은 정말 의심할 여지가 없이 가장 중요하죠. 하지만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는 아닙니다. 네, 슈퍼파워 중에 하나이죠. 뭐 중국 그리고 이제 미국 그리고 EU가 있습니다. 모두 다 이제 동일한 그 규모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EU 경제도 잘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이제 중국이 이제 그 세계 경제 회복에 도움은 줄 수 있겠지만 중국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중국 역시 중국에 영향을 미치겠지만 유일한 국가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질문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가장 큰 그 위험 요인은 미국과 중국의 서로를 어떻게 그 인지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국이 그 굉장히 책임감 있는 스테이크홀더여야 되고 그 중국 그 경제 시스템 그리고 많은 그 커미트먼트 그런 약속을 잘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그 중국이 이제 DC와 관련해서 많은 그 서로 두려워하는 것들이 있죠. 뭐 지역적으로 또 이제 그 광범위하게 뭐 그 독점하려고 한다라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실제 중국은 중국을 그대로 바라봐야 알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EU에서는 중국을 2019년에 정의하기를 네, 이제 제도적 경쟁국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중국이 네, 이런 그 세계의 그 질서를 바꾸려고 했던 것이죠. 원하는 대로 하기 위해서 그랬는데요. 그래서 중국이 다른 국가들을 라이벌 국가로 인식을 한다면, 그리고 이런 경쟁 제도, 이제 동일한 제도 간의 경쟁 제도를 가진다면 불리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앞으로 5년간, 10년간 영향을 미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서로를 정확히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커뮤니케이션의 부재 또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서로의 연락이 줄어드는 것들, 그리고 이제 그 정부 관료들의 이제 만남도 이렇게 저희가 줄어드는 것이 서로 이제 정확한 인식을 갖는데 방해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마이클 회장님, If it's the same question, 네, 동일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일한 질문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right? I mean, I think Mark has touched on it well. I think 네, miscommunication 마크님께서 is,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커뮤니케이션의 부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가장 큰 우려 중에 하나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그 실상이죠. 관련된 케이스 스터디를 해봤는데 저희가 이제 커뮤니케이션의 부재로 인해서 많은 오해들이 일어난다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네, 민주주의를 지원하고 그리고 유럽과의 전쟁 등등을 이제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있어서도 저희가 많은 커뮤니케이션의 부재로 인한 오해들이 있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리스크를 줄일 수 있도록 사람들이 이제 바뀌길 변화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네, 리웨이 교수님께서는 그 동일한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제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미국 내의 그 인식입니다. 그래서 미중 관계가 더 어렵다라고 생각하고요. 뭐 정책 등등과 관련해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패널 분들과도 제가 이제 동의합니다. 근데 중국의 성공 그 비결은 훨씬 더 복잡합니다. 분명한 규칙, 개발, 그리고 FDI에 관련된 많은 그 분명한 규칙 시스템들이 있었고요. 그 중국의 성장이 이러한 다양한 요인들을 가지고 가능했습니다. 네, 이런 산업적인 정책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겠지만, 네, 이러한 것들이 잘 혼합돼서 소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국과의 의존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그 산업적인 정책을 성공에 대한 그 이유, 그리고 이제 중국을 이기기 위한 정책을 펼치는 것은 그 현재 세계 경제의 리스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일본의 부상 등등의 이런 유사한 그 정책을 그 펼칠 때 작용하지 않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세계 성장을 미래의 세계 성장을 장기적인 안목으로 살펴봐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새롭게 이제 형성된 WTO 등등 있습니다. 이제 정부 지원, 정부 보조금 등을 이제 주요 산업 분야에 저희가 집중을 하고 이러한 것들을 잘 그 작용할 수 있도록 그 계획을 하고, 네, 세계 경제, 그리고 이제 환경, 그리고 미래의 그 긍정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저희가 집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 이런 논의를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용어들을 많이 배웠습니다. misperception, miscommunication이라는 것이죠. 잘못된 인식, 잘못된 커뮤니케이션입니다.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데올로지 문제가 당연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경쟁을 하는 방식, 또 언급하셨던 것들, 세계의 그 글로벌 경제적인 측면도 있고요. 네, 중국이 이제 적합한 목소리를 내었는지, 이러한 것들이 중국에 있어서는 우려 사항입니다. 이런 그 미국과 중국 간의 서로 다른 그 파워, 그 힘에 대한 인식, 그리고 이제 부상 등등. 저는 사실 그 정치학자가 아니라 경제학자이기 때문에 그 미중 관계를 네, 조금 이제 미성숙하게 보고 있지만 잘 해결이 되길 바라고요. 이제 그 글로벌 그 지정학적인 그런 의구심이 해결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서로 무력으로 해결한다기보다는 이제 합리적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당연히 이제 그 정치학자가 아니라 이제 경제학자적인 측면의 관점을 잘 보여주셨습니다. 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조금 더 문명화될 수 있을까요? 이제 그 경제학자의 관점에 있어서도 조금 더 합리적으로 해결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중국 그리고 이제 미국의 접근법, 1970년대 초에 서로에 대한 그 접근을 살펴보면 저희가 이제 그 구소비에트 유니언에 있어서 함께 잘 그 긍정적으로 나아갔습니다. 이런 그 공통의 그 바탕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경제 개발, 경제 발전을 서로 공통의 목적으로 취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지속적인 그 중국의 성장 그리고 경제적인 그 중점이 이제 중국으로 이제 옮겨오면서 이제 우려가 됐던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이렇게 해결되지 않은 상황들. 네, 이제 중국의 2인자, 중국이 이제 그 두 번째 국가라는 것이 이제 미국의 위기감을 주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중국 지도부에서 굉장히 전략적으로 말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그 미국에 절대로 이제 도전할 의향이 없다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죠. 네, 이러한 상황이 현재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린 것이 제가 바라는 것은 이제 그 양국 간의 이제 정상들이 함께 회담을 해서 이제 갈등을 해소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협력을 하자라는 그 그 회담을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을 해결하고 더 많은 기회를 모색하자라고 회담을 하기를 바랍니다. 네, 이러한 그 협력 그리고 콜라보레이션을 미래엔 더 많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럼 마이클 회장님, 그럼 제가 동일한 질문을 드린다면 어떠한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이런 미중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일까요? Well, I mean, the point I would make, and there are some better economists on 네, here 아마 than me, 그 but the point I would make is 경제학자님들께서 더 this 좋은 is the 답변을 first time in a long 주시겠지만 time that the U.S.'s economic 미국 competitor is also a 그 national security competitor. Yeah, I grew up in 의 the great fear of 경쟁국이자 Japan's 이제 economy, 그 but it was 안보에 an 있어서도 이제 economic fear at the 경쟁국입니다. same 이제 time. 그 중국이 National 처음은 security 아니죠. concern 예전에 was 그 the 일본도 USSR. 그렇습니다. Right now we have 하지만 the U.S. 이제는 has national security concerns with China, 미국이 and 이제 also has 중국에 대한 economic 이제 국가 competition 안보 concerns 그리고 with 이제 China. So I think 경제적인 those 우려 two 그리고 things together make 경쟁적인 this a 그 lot more 구도를 가지고 있는 complicated. 것이죠. 굉장히 더 I would 복잡한 say the 양상을 positive 띠고 side is 있습니다. that 하지만 the U.S. 긍정적인 측면 네, 좀 기술적인 문제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제 마크 부소장님께 Sure. 동일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Yeah, I think there are three different issues 네, between the 세 U.S. and 가지 China. 다른 이슈가 있는 One's 것 just general 같습니다. trade. And that's 하나는 going fine. 교역이죠. U.S.-China 네, trade 잘 is 될 setting 것이라고 records.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So just 미중 in general, 교역은 계속해서 기록을 trans-Pacific 경신하고 flow 있으니까요. of goods, it's working 네, 많은 without 그 much difficulty. 상품과의 교역은 There's a 그렇게 second 어려움 problem, 없이 which is 잘 진행될 economic 것이라고 coercion.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And 두 this is a 번째는 concern 이제 그 because 경제적인 China has 화합의 used 문제라고 its 생각을 increased 합니다. economic leverage 네, 이제 against other 중국이 countries 계속해서 이제 with which it 다른 disagrees. 국가의 It's 경제적 used economic 영향력을 coercion against 높여가고 Japan, 있습니다. against 미국, Korea, as you well 아니 그 know, 일본 against Australia, 등등과 even against Lithuania. So 우란 I think the world's liberal democracies and free 이런 market 그 economies are concerned about how to 자유민주 make themselves 국가와 less vulnerable to economic 가 coercion. 훨씬 더 이제 더 Then the third 취약해질 issue, which is different from 것이라는 that, 영향들이 is the 있습니다. technology. 이것과는 좀 다른 So 그 it's development of 영향으로 artificial 저희가 intelligence, 기술을 생각해 볼 수가 quantum 있습니다. computing, AI의 발전, 뭐 5D, 컴퓨팅, 5G, 5G, digital networks, protection. 디지털 네트워크 And those issues are now 보호 seen as being 등등 managed 있는데 national security. 이러한 그 So 문제들이 I think 바로 the 이제 United 국가 States, 안보와 European 직결되는 Union, 것이죠. NATO are 그렇기 quite 때문에 concerned EU, that they not 나토에서 lose 우려를 하고 their 있습니다. ability to use those leading edge technologies 이런 그 in their 최첨단 defense 기술을 to 그 the defense 안보에 system. So 사용하고자 for me, the 합니다. question in the United States is, 그랬을 are 때 we 이제 able to 미국이 가지고 protect 있는 the 질문은 key 우리가 industries 그 주요 산업 or 분야를 promote them 과연 보호할 수 있을 and deal with economic 것인가입니다. coercion without 그랬을 interfering with 때 general U.S.-China trade? 네, 이런 그 It should be 미중 possible. 교역을 But I 방해하지 do know the United 않고 이제 States, by 경제적인 protectionist 화합을 그 forces, 기술 보호를 take 하면서 어떻게 이룰 advantage 수 of 있을 national security 것인가가 이제 arguments. 미국이 생각하고 있는 Just 것입니다. exercise plain old-fashioned protectionism. 네, 이런 That'd be 굉장히 bad government. 구시대적인 이제 보호주의 정책을 그렇기 때문에 펼치고 있는 것이죠. 네, 이러한 그 상황이 조금 더 이제 문명화된 방식으로 조금 더 이제 세련된 방식으로 추후에 그 해결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나요? It's going to be very difficult to institutionalize anything 네, 이제 anymore. I 제도화가 think the era of 된다면 big treaty-based organizations is over. What 네, you're seeing 하지만 now are 그런 small, 그 flexible groupings of countries dealing with specific problems. 각각 국가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These 그 are not 실무단들의 역할이 되게 permanent treaty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organizations. They're loose affiliations. And I would say there's a quint that has developed, but no one's using the word quint. In 네, reality, quint. the United States, 난 European Union, 현실을 Japan, 보면 Australia, and South Korea 네, 한국, 미국, EU, are 호주 engaged in 등등 conversations all the time. 항상 대화를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 비공식적인 여러 가지 그 협력의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마이클님께 다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주중 미국 상공회의소에서 근무하고 계신데요. 어떠한 산업 분야가
네, 올해의 승자가 될까요? 또는 이제 불황을 겪는 산업 분야는 무엇일지 궁금합니다. 네, 이제 다양한 이제 산업 지형을 살펴봤을 때 이제 호황, 불황을 겪을 산업 분야는 무엇이 있을까요? 네, 미국 비즈니스는 이제 리테일 그리고 여러 가지 농업, 수출 등에 있어서 굉장히 잘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그 외에도 많은 그 제조업 분야도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는데, 하지만 이제 뭐 반도체를 관련된 이제 기술적인 우려는 있습니다. 이러한 것도 이제 활황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AI나 뭐 이런 그 분야들은 조금 어렵지만 조금 그 불황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소비자들과 관련해서는 이제 공급망들을 저희가 이제 그 확장을 해야 될 텐데, 이래야만 이제 활황이 될 텐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웨이 교수님께서는 뭐 이제 활황하는 산업 이제 또는 이제 불황을 겪을 산업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을 하시나요? 중국을 살펴봤을 때 흥미로운 점은 그 활황을 겪는 또는 이제 이게 잘 하고 있는 산업 분야는 정부 지원을 받는 산업 분야들이고요. 이런 산업적인 정책 등등으로 인해서 성공하겠구나가 이제 예견이 됐던 분야들입니다. 중국은 여러 가지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많습니다. 네, 특정 산업 그 투자를 할 때 저희가 굉장히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겠죠. 특히나 이제 정부 관점 차원에서 그렇습니다. 하지만 경제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대부분 모든 전반적으로 잘 진행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영기업, 민영기업 역시나 마찬가지고요. 이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중국 경제를 성장시키는 데 도움이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국가들이 이러한 상황을 살펴보면 그 국가 정책이 가장 중요한 문제지요.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것은 이제 그 선진국에서의 그 영향이 더 적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중국에서는 이러한 그 산업 분야가 성공을 할 것 같습니다. 성장을 할 것 같습니다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그 정부의 관료적인 측면이 이제 관료 시스템이 좀 스마트하게 지금 상황을 잘 그 이어가서 진행을 할지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경제 상황은 이러한 것들을 회복시키고 성장시키기에 많은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 상황에 따라 시장 원칙대로 경제가 성장하게 놔두는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네, 이제 거의 시간이 다 되었는데요. 이제 오늘 웨비나를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네, 각각 패널분들께 약 그 1분 30초, 90초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맺은 말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네, 먼저 마크 토콜라 부소장님, 먼저 맺은 말 해주실 수 있을까요? Yes, thank you very much. And again, let me just 네, thank you for inviting me to 감사합니다. join this 네, group. It's a 다시 한번 fascinating 오늘 session. I learned a 웨비나에 lot. 그 초대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I would 많은 say 것을 알 수 that the world is 있었습니다. changing in ways that we 네, cannot 세계가 appreciate. 저희가 It's changed 이제 much 그 more than we realize 인정하기 it 힘든, has. 저희가 그 받아들이기 힘든 I think the difference 양상으로 between the 변화하고 있다고 Pacific and 생각하고 Atlantic 있습니다. theaters is now merged because of 네, Ukraine, 여러 because 가지 of COVID, because of 우크라이나, technology. 코로나, We no 뭐 longer 기술 have 등등으로 the 인해서 Europe 불확실성이 and the 높아지고 있습니다. Indo-Pacific world. They're the same thing. 네, 인도태평양 We need to 지역도 think in those terms. 마찬가지고요. And the other 다양한 great 것들을 collapse has 생각을 해야 been 됩니다. between 그리고 national 이제 security 붕괴가 and 있었죠. economic policy. 여러 They're now 가지 the 이제 same 그 thing. 안보 정책, 이제 경제 정책 When I was a trade 들도 negotiator, 예전과는 같지 않을 trade 것입니다. people like me worried 네, 그리고 about 저와 같은 이제 subsidies, 교역과 관련된 tariffs, 전문가들은 그 non-tariff 실무진들은 여러 가지 barriers, 관세, intellectual non-tariff, property, trade facilitation. We knew our agenda. Our 네, job 저희 was to open foreign 아젠다를 잘 markets. 알고 That 있습니다. was the US 그랬을 때 government's 이것을 role. 어떻게 외국 시장에게 these 이제 그 days that 개방할 seems 것인지에 quaint. 대한 If 문제가 we're talking 예전과는 about this 다릅니다. areas 굉장히 of 까다로워졌죠. AI and 뭐 semiconductor AI, design,
이런 디자인들로 인해서 네트워크, 이런 저희의 그 중간 그 분야들이 있습니다. 이제 보안, 그 안보와 이제 그 경제 중간에 있는 영역들을 어떻게 잘 해결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세계 경제 협상가들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안보와 관련된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정책이 잘 그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걸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해관계가 여전히 그 예전의 방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것이 저희에게 있어서 이제 챌린지이기도 하고요. 네, 이제 새로운 시대는 그런 안보와 이제 그 경제가 서로 다른 네트워크 그 양상을 보여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산업 정책이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효율성을 찾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를 덜 취약하게 만들어야 될 것이고요. 어떻게 진행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클 회장님 부탁드립니다. 네, 저 역시도 다시 한번 웨비나에 그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굉장히 멋진 논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미국이 중국이 이런 많은 역할을 한다는 데 있어서 굉장히 불편한 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 글로벌 공급망 등등에 있어서 말이고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그 중국을 대체할 국가가 있다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나 이제 미국의 공급망에 가지고 있는 미국 그 중국의 이해관계 등등에 있어서 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중국을 제거하려는 그런 시도 같은 것은 대안을 찾으려는 것, 특히나 이제 투자에 있어서도 이제 대한국을 뭐 인도나 이제 동남아에서 찾으려고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그러한 그 시도에도 불구하고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국가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측면, 미국 측면에 있어서도 저희가 서로 이제 경쟁을 하는 정책을 펼쳐서는 안 됩니다. 이제 서로 갈등을 하기보다는 어떻게 지금 그 모든 공통 사항들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에 집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조에 있어서 중국의 역할은 계속해서 강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소비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경제를 활황시키는 긍정적인 측면, 이런 그 부정적인 측면을 다 살펴보고 더 많은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네, 중국, 아시아, 그리고 유로 트레이드 역시도 앞으로 10년 넘게 진행을 될 것이고요. 그곳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리웨이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역시도 오늘 웨비나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네, 앞으로 중요한 것은 모든 분들이 잘 인식하셨던 것처럼 중국이 많은 문제를 겪고 그것들을 이제 해결하는 데 집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히나 이제 경제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이 기술 제한, 미국의 이제 기술 제한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이런 그 주요 기술들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도 이제 함께 어떻게 이러한 그 챌린지를 해결할 수 있을지가 그 미래의 가장 중요한 어려운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서로 그 중국에 있어서도 가장 좋은 솔루션이 무엇일지를 고안을 하셔야 될 겁니다.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저희가 굉장히 흥미롭게 예의주시할 것이고요. 중국이 그 마이클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해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경제학자로서 저는 항상 우려하는 것이 교역, 등등에 있어서 저희가 이제 국제 경제에 있어서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그 전 세계적인 그 측면에 있어서 경제 의존과 관련된 문제를 잘 보여주고 있고요. 네, 그래서 제가 바라건대 앞으로는 코로나도 저희가 겪었고 이제 많은 그 전 세계 갈등도 목도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더 낮게 그 개선시킬 수 있을지를 함께 생각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더 잘하지 않으면 많은 어려움을 겪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굉장히 건설적인 그리고 생산적인 웨비나를 함께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저 역시도 그 멋진 패널분들과 함께 그 멋진 논의 시간 진행할 수 있어서 기뻤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오늘 웨비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가 꽤 확신하는데요. 많은 리스크가 여전히 있죠. 하지만 이러한 그 기회를 가지고 저희가 이러한 리스크, 위험 요소들을 네, 실제 리스크로 발전시키지 말고 위기를 대응하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웨비나도 개최를 하고 논의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앞으로는 저희가 더 나은 그 시대를 가지고 저희가 지금 현재 마주하고 있는 상황들을 해결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많은 우려 사항들이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죠. 그리고 2023년에도 그리고 그 이후에도 여전히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바라건대 저희가 그것을 더 좋은 미래로 만들어 나가길 바랍니다. 네, 다시 한번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Thank you.